그래서 가등기의 효력. 자, 가등기는 자주 출제됩니다. 자, 가등기. 자, 한번 보죠. 가등기 일단 설명하고 가보죠. 자, 갑이 을에게 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바로 본등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매매 예약만 했다. 자, 예약만 했다면 본등기의 요건을 못 갖추었죠. 이제 본등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계약 상태니까. 그랬을 때 이제 본등기를 못 하니까 임시로 하는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또는 매매 예약했다. 또는 아직 정지 조건부 권리다. 정지 조건부 권리는 아직 예, 정지 조건이 성취 안 됐죠. 그러면 본등기 못 하니까 가등기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시기부다. 시기부. 본등기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때 가등기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매매 예약이니까 자,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합니다. 아까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자, 본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 소유권 이전 이게 본등기인데 이거는 예약만 한 상태니까 정지 조건이니까 아직 본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본등기를 못하고 나중에 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합니다. 여기 등기 목적. 그다음 등기 원인은 이제 매매 예약이 되겠죠. 다음 여기 소유자라고 못 적고 이제 가등기 권리자라고 이름 적는 거죠. 가등기 권리자 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월 1일 날 등기했다. 그러나 이거는 가등기니까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죠. 갑이 아직 가등기예요. 갑이 소유자죠. 이 건물이다. 만약에 갑이 소유자 아직은 2월 1일 날 등기해도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아직은. 아까 했지만 추정력 없죠. 자,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4월 1일 날 이걸 갖다가 매매 계약으로 팝니다. 병이 이제 일단은 매수인이죠. 매수인 앞으로 요 3순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병이 소유자예요. 여기다가 이제 3 소유자 병. 병이 소유자입니다. 4월 1일 날.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갑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문제는 이 가등기에 얘기한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거는 채권이란 말이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요 본등기 청구 요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10년 내에 본등기 해야 돼요. 아까 했지만 10년 내에 본등기 못하면 가등기가 소멸하는 무효가 되는 거죠. 10년 내에 빨리 본등기를 해야 돼. 본등기 할 때는 을이 본등기 할 권리자, 갑이 본등기 해줄 의무자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10년 내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 시기가 도래했다. 아니면 예약 완결했다. 을이 예약 완결한다. 그러면 본등기 합니다.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이제 본등기를 신청해요. 본등기 신청하면 자, 만약에 요 가등기를 안 했다면 1, 2, 3, 4순위가 돼야 되겠죠. 근데 가등기를 해놓으면 여기에 순위가 아까 보존된다 그랬죠. 순위가 2순위가 보존되니까 4순위가 아닌 2라고 적는 여기다 2순위 2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만약에 4월 1일 날 등기했다면 4월 1일 날 한 개의 부동산에 소유권이 2개잖아요. 누구? 병하고 을이 소유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2순위고 이건 3순위니까 이 등기는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직권 말소당합니다.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 이게 바로 순위 보전의 효력이야. 가등기를 해놨다가 본등기 하면 4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순위가 보존되니까 이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있는 이걸 중간 처분 등기라 그래.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당해. 이걸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 그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입니다. 자, 여기 원칙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자, 1의 가등기는 장차 부동산 물건 및 이에 준하는 자 주로 권리 변동을 발생케 하는 청구권 보전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에 죽어나간다.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보전입니다. 여기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합니다. 채권적 청구권 반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가 허용 안 됩니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청보전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조심. 본등기 전의 효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본등기 전에는 땡땡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 여기 지금 아직 본등기를 안 했어요. 본등기를 안 하면 이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으니까 이 갑이 팔아먹어도 을이 병한테 아무런 말도 못하죠. 그리고 가등기는 추정력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추정력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없다. 자, 우측에 이제 양가로 3 본등기 후자 동그라미 후의 효력은 바로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입니다. 이거 본등기 했을 때 이 소유자를 이렇게 등기하면 순위가 보전하는 효력입니다. 순위 보전의 효력. 자, 동그라미 1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줄었죠. 본등기 순위는 이 순위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게 바로 순위 보전의 효력.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직권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 후에 이 순위 후에 이루어진 3순위 가압류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동그라미 3번 조심. 물권의 변동 시기는 본등기 한때죠. 물권 변동 시기는 186조에 의해서 본등기 한때이다. 즉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자, 양가로 4번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돼. 자,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갑입니다. 갑이지 을은 의무자가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1 기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현재 소유명인 저거 병이 아니라 가등기 의무자인 종전 소유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5번에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 허용 이겁니다. 자, 가등기한 가등기. 지금 가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걸 보존해 놓은 거죠.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이라 그랬잖아. 채권을 을이정한테 양도할 수 있는 채권 양도. 채권을 팔았어요. 채권을 양도했다면 이게 가등기가 양도된 거죠. 그러면 이 정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부기 등기죠. 여기 이순이었다면 2의 1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는 부기 등기할 수 있어요. 거기 5번 얘기입니다. 가등기 허용 이퀄 저거 부기 등기입니다. 자, 그다음 읽어보면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의 청구권 이퀄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채권이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한 셈이므로 이가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을 양도한 경우, 자, 줄거보죠. 양도인 을과 양수인 정의 공동신청으로, 자, 쭉 나간다. 가등기 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가 있다. 대판 전원합의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측 기출 문제 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방법으로 타인 정에게 양도할 수가 있다. 정확하죠? 자, 다음
다음 페이지 가보죠. 예제 문제. 예제 문제. 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 청구권이 바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틀린 것. 자, 1번 조금 전에 풀었던 거네요.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가 있다. 정확하고. 2번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도 허용된다.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해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 격려한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는 있답니다. 있다. 답이 3. 아직 강의는 안 했지만 있다. 자, 4번.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다. 정확해요.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해야 됩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본등기 의무자는 갑이라고 그랬죠. 갑.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병으로 변경되더라도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확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배웠어요. 자, 이제는 뭘로 가냐면 동산으로 갑니다.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짧게 정리하고 갑니다. 동산. 예컨대 갑이 이 책의 소유자입니다. 동산은 공시방부의 점유잖아요. 점유.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책을 이제 을이 샀어요. 을이 매매해서 매수인이 됐죠. 그럼 했다면 책은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려면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이렇게 을이 점유 취득하는 인도받아야죠. 인도. 즉 점유 취득해야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고 동산은 인도받은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맨 밑에 188조 와보세요. 188조. 동산 물권 양도 효력고 1항만 기억합니다. 제1항. 동그란 치죠. 동산에 관한 물권, 즉 소유권 양도는 동산 인도하여야 소유권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시계, 반지, 책 샀다. 그러면 인도받아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나머지는 시험만 안 나옵니다. 쭉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제 228쪽 갑니다. 228. 자, 05 물권의 소멸 갑니다. 자, 우리가 물권의 변동은 득실 변경이죠. 취득했다가 변경하고 이제 소멸되는 거죠. 자, 이제 소멸 갑니다. 소멸. 맨 첫째 줄 한 거 보죠. 첫째 줄. 서설 1 서설. 모든 물건의 공통된 소멸 논리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 시효, 공용, 수용, 포기, 특히 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포기, 혼동, 몰수 등이 있다. 자, 이 중에 줄 긋는다. 포기는 등기해야 됩니다.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소멸이다. 그래서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포기가 아닌 나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이다. 이거는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자, 물권 소멸 원인 중 포기는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나머지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 소멸해요. 자, 하나씩 가보죠. 2번 목적물의 멸실. 자, 이 건물이 우리 목적물이잖아. 자,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갑. 그러니까 소유권은 객체가 물건이었잖아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태풍으로 지진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면 객체가 없어지잖아. 객체가 없어지니까 물건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했어요. 자, 양가리로 적죠. 물건 같은 말 목적물이죠. 목적물 물건이 멸실하면 물건은 당연히 소멸한다. 자, 양가리 2번 조심. 토지가 포락 동그라미 치세요. 포락. 자, 포락이 뭐라 그랬죠? 자, 포락은 토지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조심해야 돼. 과거에는 하천에 잠겨도 포락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하천에 잠기는 포락이 아니에요. 바닷물에 잠겨야 돼. 자, 보세요. 이 육지인데, 자, 이 사람의 소유자가 지금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포락이 돼서 요만큼 바다, 요만큼이 바다가 돼버렸어요. 바다가 되면 이게 이제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갑의 소유권이 소멸합니다. 갑의 소유권 소멸했어요. 포락되면 소유권이 절대적 소멸이야.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 요만큼 포락이 됐다가 다시 여기 육지가 요만큼 됐어요. 요만큼 육지가 되더라도 한번 소멸한 건 부활하지 않습니다. 양가리 2번 줄 거 보죠. 토지가 동그라미 포락이 되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한다. 갑의 소유권 소멸했어요. 따라서 나중에 그 후 어떠한 이유로 성토화되어도, 즉 육지가 되어도 성토화되어도 한 번 소멸된 종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은 누구 소유냐? 국가 소유가 됩니다. 자, 3번에 소멸시효입니다. 자, 우리가 시효는, 자, 시간이 경과되면 효과가 발생한 걸 시효라 그래요.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시효라 그래요. 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걸 소멸시효.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걸 취득시효라 그래요. 자, 소멸시효는, 자, 쉽게 해서 채권입니다. 채권. 자, 채권은 10년간 불행사, 권리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 채권은 바로 청구권이니까 청구권. 10년 동안 청구 안 하면 소멸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물건은 원칙은 소멸시효로 소멸 안 합니다. 왜? 물건은 지배하는 거니까 계속 권리 행사하고 있잖아요. 물건은 원칙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거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용익 물건만 시효로 소멸해. 용익 물건은 20년 불행사, 20년 권리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 그것만 기억하죠. 3번의 소멸시효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제24의 옆에 결국 다음 줄 긋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으로 바꿔. 물건은 용익 물건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뿐입니다. 이거는 20년 불행사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바로 외워버려야 돼. 지상권 20년 불행사, 전세권 20년 불행사, 지역권 20년 불행사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4번. 물건의 포기 동그라미 치세요. 포기는 땡땡 적어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물건 포기는. 자, 1. 물건 포기는 물건적 단독행위, 즉 의사표시야. 자, 소유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와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따라서 줄거 나가죠. 부동산 물건 포기는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부동산 물건 포기는 등기한 때 소멸합니다. 다음 양가리 2번. 물건의 포기는 원칙은 자유예요. 포기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입니다만은, 자, 줄였습니다. 만약에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 보호죠. 자, 오른쪽 판례 보세요. 자, 포기는 등기하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까만색과 줄였습니다. 합유 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까지. 합유 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합유 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포기의 효력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 까만 색깔 공유 지분 포기도 법률행위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자 밑에 까만 색깔 민법 제186조의 동그라미 등기하여야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포기는 등기해야 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5번 혼동. 자, 혼동은 중요 표시하세요. 혼동은 차주 출제합니다. 자, 191조. 제목에 혼동으로 인한 물건 앞에 제한이라고 적어. 제한 물건의 소멸. 혼동이 일어나면 제한 물건이 소멸한다. 제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제한 물건이야.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한 때는 다른 물건 즉 제한 물건이 소멸한다. 원칙. 그러나 그 제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제3항 줄거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두항 규정 즉 혼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한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가죠. 양가로 2번 줄거 넣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갑의 토지입니다. 자, 갑의 토지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어요.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자는 갑의 땅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지상권자가 이 땅을 사용하다가 이거 샀어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사가지고 자 매수해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유권자하고 지상권자 같은 사람 됐죠. 그러면 지상권은 자 이 땅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고 소유권은 사용 수익에다가 처분권도 같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소유권 속에 사용 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의미하죠.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사용 수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면 무의미한 제한물권이 소멸함. 이걸 혼동이라 그래요. 혼동은 즉 작은 놈이 이 두 가지잖아. 작은 놈하고 큰 놈 세 가지죠. 큰 놈이 같은 사람한테 기소하면 작은 놈이 큰 놈에게 흡수당해 소멸하는 걸 혼동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예외가 나옵니다. 혼동이 안 되는 거. 예외. 혼동이 있어도 소멸 안 하는 거 두 개. 자, 만약에 자, 이게 혼동이 일어나면 소멸은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갑니다. 자, 이 지상권을 을이 잡혀가지고 병은행에 가서 지상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돈을 1억을 빌리면서 병에게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등기. 이렇게 되고 나서 을이 땅을 샀다. 그러면 혼동이 일어났지만 이거 소멸해버리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잖아. 이 제3자 저당권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혼동이 있어도 소멸 안 합니다. 제3자가 있는 경우 병 보호할 때는 소멸 안 해요. 혼동이 있어도. 소멸하면 얘가 손해보니까. 두 번째, 자 선순위에서 혼동이 일어난 경우죠. 선순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선순위. 자, 갑의 토지에 1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돈 1억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갑이 2순위로 병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리면서 저당권 등기해줬어요. 1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야. 나중에 저당권자 이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소유자 을이 됐죠. 그럼 이 혼동이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이 2순위가 없다면 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후순위가 있으면 선순위에서 혼동이 일어나도 이거는 소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멸하면 얘가 손해봐요. 자, 소멸 안 한다고 보죠. 자, 그러면 이게 경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억 5천에 경락이 되면 이게 소멸 안 하면 저당권자는 1억 다 받잖아요. 다 받고 2순위는 5천만 원만 받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소멸한다면 얘가 1억 다 받는단 말이야. 갖고 얘는 5천밖에 못 받잖아요. 선순위가 손해보니까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이 있어도 소멸을 합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돼. 예외. 자, 그럼 교재 보죠. 자, 1원칙 보면 1원칙. 동그라미 1. 동일한 물건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면 제한 물건은 무의미하니까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얘는 조금 전에 설명한 거야.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을이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이 이제 소유권자이면서 지상권자니까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원칙이야. 근데 2번 또한 이것도 원칙. 또한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1순위라고 살짝 적어. 1순위 지상권. 병이 2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순위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예외 나오겠죠. 다음에 방가리 예외. 이거는 1월 달에 제가 수업 안 한 거죠. 보자. 예외. 갑니다. 예외 2개. 동그라미 1. 제한 물건이 제3자 살짝 적어. 제3자 병의 권리 목적인 때는 제3자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에 의해서 지상권자 을이 그 지상권에다가 병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이 있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당권자 병보.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본인 앞에다가 선순위라고 적으세요. 선순위 본인의 이익. 무슨 순위? 선순위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거 선순위 본인의 이익고. 자, 예컨대 갑니다.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을이 1번 저당권자 을이죠. 1번 저당권자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순위 을의 1번 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다만 저 2번 저당권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은 혼동으로 소멸해. 병의 2번 저당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뭐 3번도 자주 나왔던 거 설명하고 읽어나가죠. 자, 임차권도 용익 채권이니까 소멸시에 걸려요. 자, 이 토지나 뭐 또는 건물이죠. 이 토지나 건물에 1순위로 임차권이 있었어요. 임차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항요건. 그리고 나서 이제 2순위에 여기 저당권자 병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임차권자가 이 땅이나 건물을 사가지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임차권이 동일인 거니까 만약 얘가 없다면 이거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후순위가 있으면 아까 했죠, 그죠? 선순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면 안 되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가보죠. 3번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에게 기속하면 혼동이 일어났죠.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가로 원칙.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 갖춘 후에 2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우측으로 오세요. 4번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중에 표시하세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줄거세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을 안 해요. 자, 여러분들 현재 갑이 이 집에 살고 있어요. 갑은 소유자로서 살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갑에게 기속하죠. 그래서
동일이 내게 점유권과 소유권이 해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제한 물건이야. 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양가로 5번 혼동의 효과. 자, 동그라미 1. 혼동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했어요. 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혼동에 의한 물권은 절대적 소멸입니다. 절대 소멸. 그러나 나중에 혼동의 원인의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되면 다시 부활해야 되겠죠. 소멸한 물건은 당연히 부활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건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건저당은 혼동으로 소멸했어요. 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죠.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면 혼동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소멸했던 건저당은 당연히 새로 부활해야 되겠죠. 당연히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 예제 문제 한번 보죠. 물건의 소멸, 틀린 것. 자, 1. 소유권과 저당권은 물건이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옆에 적어요. 뭐만 소멸시에 걸린다 그랬어? 용익 물건만 소멸시에 걸린다. 용익 물건만 소멸시에 걸립니다. 다음 2번 포기 나오네요. 물건의 포기는 법률행위죠. 포기는 물건 소멸을 목적한 단독행위에 단독행위다. 법률행위다.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당권자 보호죠. 이거잖아요. 자, 이 전세권, 자,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야. 전세권을 제펴서 병은행에 가서 돈 1억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자, 그러면 병의 저당권의 객체가 전세권이야. 근데 을이 만약에 전세권을 포기해 버리면 전세권 소멸하잖아.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했단 말이에요. 저당권이 불리하니까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포기가 가능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포기 못합니다. 저당권자 보호죠. 다음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 만료. 자, 기간 만료는 법률의 규정이죠. 기간 만료는 등기 필요 없죠.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무조건 기간 만료는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답의 5번이 되겠네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을이 지상권자네요.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죠. 병은 후순이죠. 후순이니까 혼동이 일어났네요.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예,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물권 총론했고 이제 물권 강론 갈 거예요. 자, 강론 이렇게 배웠죠. 자, 점유권. 항상 머리 그리고 있어야 돼. 점유권. 점유권의 반대말이 이제 본권이죠. 본권. 이거는 사실상 지배권. 반대는 정당한 지배권이죠. 본권은 이제 어떻게 나눴죠?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 소유권자가 갑이다. 소유권자는 이 소유물을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다음 제한물권은 을이죠. 그래서 소유권자하고 제한물권자 사람이 달라야 돼요. 등기할 때도 이거는 갑구에 등기하고 제한물권은 을구에 등기한단 말이에요. 달라야죠. 근데 만약에 조금 전에 배웠잖아. 소유자도 갑이고 제한물권자가 갑이다. 그럼 이건 혼동으로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한물권도 두 가지죠. 이 갑의 소유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만 빌려서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게 용익 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다 배운 거 복습이에요. 전세권이죠. 이건 객체가 토지, 이거는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이것도 내일 등기 시간에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등기도 요 순서야. 이건 등기를 못하죠. 지음요건 등기를 못하죠. 요거부터 등기 안 나면 갑구에. 그럼 제일 처음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이에요. 다음, 담보 물건이죠. 자, 담보 물건은, 자, 이 갑의 처분권을 빌려오는 거예요. 처분권.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니까 담보 물건은 경매로 처분해야죠. 그러니까 경매권이 있는 게 담보 물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매권이 없어요. 네.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제 강론 배울 거예요. 이제 머리에 항상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물건은. 등기 못하는 게 이제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죠. 그렇죠? 점유권하고 유치권 등기 못하지. 지우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점유권부터 가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죠.